제 평생 운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300을 한창 잘 나갈 때는 제가 300을 찍었거든요. 공주님 함께 했죠. 그거 해줬어요, 제가. 크레아틴을 먹으면 머리가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충제가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편한가?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동안약사 박병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헬스약사 김혜민입니다.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만 따지면 거의 30년 된 것 같은데 제 평생 운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구기종목, 수영, 복싱, 태권도 제일 오래 한 건 헬스를 했던 것 같아요. 24살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0년? 네,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헬스약사님이 오셨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단백질과 크레아틴 먹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약한 고민 연구소에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은 운동 얼마나 하세요? 저는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헬스, 하루는 농구, 하루는 필라테스를 하려고 합니다. 약사님은 일주일에 얼마 운동하시나요? 헬스는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주 2회 생활체육으로 스트릿 댄스 일종인 힙합이랑 크럼프 레슨을 주 2회 정도 하고 있어요. 몸을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약사님이 보시기에는 크레아틴하고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충제로 꼭 먹어야 될지는 이제 개인의 목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신체 조건도 그렇고 단백질과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충제로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연식이로 충분히 섭취하시는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 강도가 엄청 높으신 분이라든지 단백질 요구량이 높으신 분들, 섭취가 힘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충제가 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죠. 크레아틴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고강도 운동할 때 ATP를 이제 재생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보충해주면 훨씬 수행 능력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붉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크레아틴이. 자연식으로 충분히 섭취해준다면 보충제가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크레아틴 제가 먹어봤는데 헬스할 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파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사님 생각과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력이나 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백질과 크레아틴이 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단백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중에 하나고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랑 같이 에너지원으로도 쓰이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인체에서는 호르몬이나 항체 등 이제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이제 앞서서 김혜민 약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에서 ATP 재생을 도와서 운동을 할 때 쓰이는 중요한 물질이고 아미노산 유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육이나 뇌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아틴과 단백질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단백질과 크레아틴은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실 때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 근육에 손상을 입히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생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무게를 한 번 더 들거나 좀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근력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헬장이라고 하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 분들도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운동에 관심이 많아지셔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크레아틴 드시는 분도 있고 아르기닌 같은 부스터를 드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단백질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건강한 성인분께서 적정한 용량으로 드실 때는 그럴 일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단백질 과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뭐 운동선수들이나 보디빌더들이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쳐서 신장으로 배설되고 간도 무리가 갈 수 있게 되고요. 신장이 과부하가 오게 되면은 망가질 위험이 있긴 하겠죠. 연구에 따르면 보디빌더 선수들도 체중 킬로그램당 2.2g 이상의 단백질 섭취했을 때 크게 이점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굳이 킬로그램당 2.5g 초과해서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고단백 식이를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셔서 신장에 좀 무리가 덜 가는 방향으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죠. 흡수 자체가 100%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다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좋고 건강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해 주시는 게 신장에 조금 무리가 덜 간다고 하네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 뭐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적정량을 섭취하라고 하셨는데 적정량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체중에다가 곱하여서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권장량으로는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권고하고 있어요. 아까 약사님이 몇 킬로셨죠? 87kg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87kg였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0.8을 곱하면은 대충 한 70g 정도가 나오겠네요. 하루에 70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0.8을 곱하시면 되고 좀 가벼운 운동을 하신다. 그럼 자기 체중에 1.2g 정도 곱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고강도의 격렬한 운동을 하고 근육 성장에 의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6g 정도를 곱하시는 게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먹는 양인 거죠? 그렇죠. 나눠서 드셔야죠.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크레아틴을 먹으면은 아무래도 몸이 좀 커진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준비했습니다. 크레아틴을 먹고 난 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지금이에요?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편한가? 그럼 이제 크레아틴을 먹기 전후에 체중과 근육의 변화를 한번 볼 건데요. 체중 먼저 한번 재볼까요? 올라가 보시죠. 오, 87.5kg가 딱 나오셨네요. 평소 체중이신 거죠? 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크레아틴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나요? 약한 레모나 맛? 크레아틴 섭취도 하셨으니까 저희가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아무래도 전신 운동이 스쿼트가 제일 좋겠죠? 스쿼트 좀 하시나요? 할 줄은 알고 있어요. 중량 스쿼트도 좀 하시는 편일까요? 중량 스쿼트는 안 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맨몸으로 한번 5세트 정도만 진행해 볼게요. 네? 5세트 정도는 하셔야 이제 좀 네. 몸에 기운도 올라오고 하니까 보통은 내려가실 때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시는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발바닥으로 땅을 끝까지 밀어줄 거예요.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도.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발바닥으로 땅을 밀어주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고관절을 눌러주면서 땅을 밟아주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오고 힘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땅을 밀어주면서 그대로 한 번도 힘을 빼지 않고 올라올 거예요. 너무 쉽게 올라오셨는데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발바닥에 정중앙 찾으세요. 이 상태에서 땅을 쭉 밀어주세요. 그쵸? 이 무릎을 밀어주는 힘도 있어야 돼요. 올라와 볼게요. 여기 밀어주면서. 여기 밀어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20번씩 5세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트 100개잖아. 다섯. 약사님은 헬스 매일 하신다고 했죠? 주 4회 이상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운동하세요? 저는 4분할 하고 있고요. 하체, 등, 어깨, 가슴, 큰 근육은 분할해서 하는데 그 사이사이 2두랑 3두 복근도 맨날 하고 유산소는 사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혹시 약사님 3대가 어떻게 되는지? 3대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제가 300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어요. 그래도 그저께 스쿼트 110kg는 하고 왔습니다. 좀 쉬고 계신데. 어. 9, 10. 예전에 한창 운동할 때 저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회식 때. 아, 회식 때. 공주님 앉게 했죠. 그거 해줬어요, 제가? 저요. 부장님을. 지금은 힘드시겠죠? 그러면 아이 아빠셔서 혼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렇죠. 자, 운동해봤는데 좀 펌핑된 느낌은 오시나요? 허벅지가 네. 부풀은 것 같아요. 아, 반바지를 입으셨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털이 많아서 보이지 못했고. 조금 강력해지신 느낌이 나는 거죠? 지금 강력한 건 아니고 나중에 강력해지겠죠. 궁금하긴 한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오. 좀 늘었네. 네, 0.25kg 늘으셨네요. 수분이 좀 드신 만큼 올라갔나 봐요. 로딩도 해줘야 되고 근육에 이제 크레아틴이 차 올라와야 되니까 한 번 먹고는 소용이 없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네. 운동하는 거 보는 건 되게 즐거웠습니다. 크레아틴 먹으면 몸이 붓는다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붓는다는 것 자체가 부종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 수분을 끌고 들어가서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좀 더 단단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부종은 몸에 체액이 늘어나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체액이 들어차게 돼서 몸이 붓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크레아틴이 몸을 붓게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아틴 먹으면 이제 머리가 빠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크레아틴을 먹으면
머리가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 중에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이제 DH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크레아틴을 먹으면 이게 수치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크레아틴을 먹어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영향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라는 연구가 이제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실제로 점점 더 이제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서 이제 크레아틴과 탈모는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아틴도 단백질처럼 신장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나요? 크레아틴도 아까 이제 단백질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많이 또 드실 일도 없을 거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크레아틴이나 단백질 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른 섭취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크레아틴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아틴 드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복약지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다 보니까 근육의 저장량을 늘려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두 단계로 나눠서 섭취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딩 단계입니다. 20g을 하루에 한 4-5번 정도 나눠서 한 일주일 정도 섭취를 하시면은 근육에 빠르게 크레아틴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유지 농도로서 한 3에서 5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섭취하시는 게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유지 농도 한 3에서 5g 정도를 쭉 섭취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섭취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로딩 단계에서 설사를 많이 하세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사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살기 힘들죠, 그냥. 스쿼트 하기 힘들고.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이제 로딩이라고 했잖아요. 언제쯤부터 좀 효과를 체감을 할 수 있는지 거울로 봤을 때? 거울로 봤을 때는 사실 체감이 쉽게 확 닿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달 정도 섭취했을 때 운동할 때 좀 체감이 좀 확 와닿아요. 보통 1시간 반 정도만 해도 지쳤던 몸이 이제 2시간이 넘어가도 지치질 않아요. 진짜 부스터 없이도 계속 힘이 나요. 크레아틴이 어쨌든 고준위 하면 2시간 정도 운동이 되잖아요. 그럼 부상도 확실히 좀 잦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크레아틴 먹고. 그럴 것 같아요. 혼자 막 쉰다서 좀 무리하다 보면 근육의 성장 속도랑 맞지 않게 내 느낌대로만 가다 보면 관절 같은데 근육이나 인대나 이쪽이 좀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량 욕심도 많이 내시고 하는데 천천히 좀 오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상하시면은 한 1년을 운동을 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오늘 간단한 실험과 함께 단백질과 크레아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김혜민 약사님과 함께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제가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 영양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약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스쿼트 하시는 모습 보면서 동안 약사님이 되시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약사님의 지식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동안 약사라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일단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계시니까 계속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편안과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도 개설하셨던데 DM으로 좀 질문 좀 해도 되나요? 최근에 인스타도 개설을 해서 DM으로 질문하셔도 바로바로는 힘들어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혜민 약사님과 함께 운동과 단백질 크레아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했어요? 편안감 혼자 하면 어렵지만